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외수 부분과 입봉 모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담수회, 박약회, 향교 이런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항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단절, 또 인성교육,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자 교육이 인성교육의 요체가 되고 또 전통문화 개성의 요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한자 교육을 강화하자, 또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시키자라는 그런 말씀을 곳곳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또 인성교육을 바르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외수부운하고 입봉모의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외자는 바깥 외자입니다. 자, 이것이 저녁석, 달빛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롤, 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글자입니다. 바깥 외, 저녁에 뭘 합니까? 전복자. 저녁에 점을 치니까 바깥으로 새버렸다. 잘 안 맞다라는 뜻이 바로 바깥외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면 아침에 치는 점을 저녁에도 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은 원래 아침에 치는 것인데 저녁에 치면 잘 맞지 않다라는 뜻이 바깥으로 새버린다라는 뜻이 바로 바깥외자입니다. 숫자는 받을 수, 받는데 뭘로 받느냐? 요거는 손톱조, 손의 뜻입니다. 또 요거는 덮을몇, 민간머리라고 이야기하죠. 간머리와 민간머리라고 하는데 요걸 덮을몇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한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덮을몇. 또 밑에 또 우. 그래서 이것도 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가 나온다, 손톱조가 나온다, 마디촌이 나온다 하면 전부 손과 관계에 있다 라고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숫자는 받을 숫자. 밖에서 집 안으로 주니까 집 안에서 손으로 받는다. 또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주니까 집 밖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숫자가 원래는 받을 숫자인데 과거에는 줄수, 준다는 수도 같이 쓰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받을 수로 굳어지면서 줄 숫자는 왼쪽에 손을 또 하나 붙여줍니다. 손을 하나 붙이는데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쓸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잘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 때문에 요 부수 이름을 제방변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주제, 제방변이다. 제주 제자를 닮았기 때문에 방변이라고 했어요.
방은 왼쪽에 있을 때, 변은 오른쪽에 있을 때, 변방. 방은 오른쪽에 있을 때, 변은 왼쪽에 있을 때 부수 이름이 부수의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방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람인 변, 칼도 방 이렇게 붙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변, 왼쪽이다, 방, 오른쪽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방변입니다. 재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죠. 방을 빼고. 그런데 재변하니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재방변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부수 명칭에서 고쳐야 될 것이 꽤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수가 틀린 것도 있어요. 부수 이름이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지 앞으로 한자 교육이 강화될 때, 정성화될 때 바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오히려 손수변이다 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손수자가 변에 쓰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손수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 숫자는 받을 숫자에서 손수변을 붙여가지고 손을 하나 더 붙여서 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스승부자. 스승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스승입니다. 자, 요거는 클보. 또 요것도 손이 나옵니다. 마디촌이 나오면 손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손으로 펼쳐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모를 클보자는 변모를 넓게 깔아놨다는 그런 뜻이 바로 펼부자의 뜻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인데 풀이는 대부분 다 볕단을 옆으로 쫙 흩어놨다. 뭐 말리기 위해서 흩어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펼쳐놨다는 뜻인데 손으로 펼쳐놨다. 그래서 이것이 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펼부. 자, 그러면 스승이란 어떤 사람이냐?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칠 것을 쫙 펼쳐놓는 겁니다. 펼쳐놓고 너희들이 보고 스스로 깨쳐라 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승부자입니다. 이 스승부자와 혼동하기 쉬운 글자가 바로 전할전자입니다. 전할전자. 전할전자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전한다. 무엇을 전하느냐? 이것은 오로지 전이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로지 해야 할 일이 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전한다. 이 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뭐냐? 물례의 뜻입니다. 물례. 그러니까 옷감을 짜고 시를 짜는 그런 것이 바로 물례죠. 이것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물례를 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손으로 물레질을 하는 것을 전한다. 바로 이것이 오로지 사람이 전해야 할 것이 뭐냐? 물레질하는 것. 즉 자급자족에 필요한 그 기술을 전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는 것이 전문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굉장히 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가 됩니다. 또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그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전문대학이죠. 그래서 이 오로지 전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전할전자다. 그래서 이것의 약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 운자, 말한다는 겁니다. 전하는 것은 사람이 말해서 전한다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도 그 뜻을 담고 있고 정자를 가지고 약자를 만들 때도 그 뜻을 담아서 약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말로 해서 전한다. 훈자는 가르칠 훈자입니다. 가르칠 훈. 자, 말로서 가르친다. 이 말씀 원자는 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다. 말의 기운이다. 또 입에 올라오는 그런 겨울의 입김이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는 말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천자, 물 흐르듯이 가르쳐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가르쳐라. 순리적이라는 것이 뭐냐? 순할 순자, 따른다는 겁니다. 머리가 물 흐르듯이 한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따른다. 순리. 그래서 순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르칠 후는 말로서 가르치되 물 흐르듯이 이치에 맞게 가르치라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훈민정음이 있어요. 이건 그대로 이 네 글자 속에 훈민정음의 뜻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정확한 음입니다. 소리 음자 아닙니까? 왜 백성을 가르치는 정확한 음이라고 정인지 선생이 서문에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서문을 쓰면서 훈민정음이라 했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정확한 그 당시 한자를 알던 사대부들 10%도 안 되는 그 사대부들이 문자 생활을 하는데 음이 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무엇의 음이 다르냐? 한자의 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이 글하는 선비들이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음을 읽도록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바로 훈민, 정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이라는 것은 만백성이라고 하는데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백성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어디 노예 해방을 했습니까? 노비들 해방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도 예딩금하는 그대로 따라 했어요. 노비 해방 없었습니다. 종놈 그대로 종생활 하도록 시켰어요. 그런데 이 민은 뭐냐? 글자를 아는 사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더 진실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훈민정음을 한글이다라고 한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훈. 그 다음 덜입자. 덜입자는 사람인이고 덜입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잘 쓰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갈 때도 문 안에 들어갈 때도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 이것을 이렇게 쓰면 잘못된 모양의 한자가 됩니다. 또 두량자도 두 개가 들어있다 해서 덜입자를 써야 됩니다. 온전전자도 마찬가지로 덜입자를 써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인자로 이래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월도유시라는 하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입월도유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덜입이 부수입니다. 부수가 덜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서 반드시 덜입자로 써야지 바른 모양의 한자를 쓰고 있다, 썼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봉자는 밭들봉자입니다. 자,
위에 있는 요것도 손입니다. 요것도 손입니다. 요 모양은 요렇게 밑스물 잎 요렇게 된 것을 세워 놨다라고 돌려서 세워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 요것도 손입니다. 또 요것도 손이에요. 손과 손으로 받든다. 받들기 좋은 것이 손으로 만세 부르면서 손으로 받드는 게 가장 좋지요. 그래서 이것이 받들봉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뭐냐? 이것은 주먹권입니다. 이것도 주먹권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정지되어 있는 주먹, 이것은 움직이는 주먹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떨림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움직이는 주먹.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주먹권인데 정지된 주먹, 움직이는 주먹,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투를 한다. 또 손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이것만 가지고 주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손수를 더 밑에 넣어가지고 주먹권을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권투한다, 싸운다, 싸움투. 싸울 투자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깃대가 분명히 보여요. 임금이라는 임금을 상징하는 길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콩두, 제기두를 옆에 누고 밑에 옆에다가 마디촌을 썼습니다. 왜 싸우느냐 하는 목적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뺏기 위해 싸우겠어요? 옛날에는 식량을 뺏기 위해서 콩두, 식량을 손으로 뺏기 위해서 싸운다. 두 나라가 싸운다. 이렇게 쉽게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본다면 두 나라가 싸우는데, 여러 나라가 싸우는데 그 목적은 뭐냐? 제기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으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마다 희한하게 풀고 있어요. 저는 현재 있는 한자를 가지고 한자를 풀면 더 쉽게 사람들의 생각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전, 금문, 갑골문자 이런 것을 원리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갖게 되는 그런 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그 글자 속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는 주먹이다. 이래 될 수 있고, 자, 이건 손수자입니다. 이것도 손수의 변형입니다. 요거는 고정된 손, 요것은 흔들리는 손입니다. 흔들리는 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손가락이 흔들리는 것을 점으로 표시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정된 손, 요거는 흔들리는 손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은 뭐냐? 어조사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니까 손가락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불러도 못된 놈들이 안 온다 이기라. 못 본 척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를 호자는 이렇게 서서 입으로 부르고 손짓을 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고 또 들리는 방향으로 쳐다보니까 손이 움직이니까 안 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를 호자를 분명하게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글자는 없어요. 이 글자는 없다. 왜? 흔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표시를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모자, 어미모자입니다. 어미모자는 여자 여자에서 나옵니다.
여자 여자에서 나오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면 젖꼭지가 유별나게 드러납니다. 여자의 젖꼭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젖꼭지가 드러나서 바로 뭐가 되느냐? 어미모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미모자에 젖꼭지를 찍어 놨지만은 이것은 보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불화다를 채워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글자를 분명히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무라고 하죠. 말하라. 보이지 말아라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여자에서 시작하고 말무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울 호자가 있어요. 조울 호자를 설문회자에서는 어떻게 풀이하느냐.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자 여자라 어머니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자가 있다 이겁니다.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젖꼭지 하나를 물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젖꼭지를 만지고 있으니까 두 젖꼭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여자만 남아요. 어미모자의 운행인 여자 여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들 자자가 있어가지고 조울호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옛날 허신의 설문회자에서 말하는 그 뜻으로 꼭 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그 뜻은 전달이 됩니다. 의자는 법식 의자입니다. 법식 의자, 옳다는 거죠. 법식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옳은 것이 바로 법식 의자입니다. 법식 의. 그래서 옳을 의자는 뭐냐? 양양자입니다. 양양자고 밑에 있는 것이 나아자입니다. 내가 양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옳지 뺏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나라는 것은 뭐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나아자입니다. 내가 손에 창을 들고 나의 양을, 나의 재물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손에 창을 들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어야지 이게 옳은 겁니다. 침략당하고 나서 의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정신을 우리가 한자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울 수 있다. 자, 풀이를 하겠습니다. 사내라면 자식을 키울 때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바깥에 가서 수업을 받는데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 남자는 바깥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리고 들어와서는 부모의 거동, 부모의 올바른 행동을 또 본받는다. 근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은 밖에 가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딸은 집안에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을 본받는다. 그래서 아들, 딸로 나누는데 한문은 아들과 딸이 구분될 때도 있고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해서 자녀라고 하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들, 딸이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밖에 가서 아버지의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집안에서는 진짜 현모양처인 어머니의 거동을
본받는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가정이 전부 행복할 겁니다. 가정이 다 행복하면 사회도 행복할 겁니다. 사회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외수부운하고 입봉모의하는 이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윗사람부터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